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과학에서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뜻은 일을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중등쌤TV 여러분. 자, 오늘은 열심히 일을 해도 왜 일은 0일까? 과학에서의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지금 보면 토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한 토끼는 열심히 노트북을 치고 있고요. 다른 토끼는 무거운 상자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가고 있네요. 이 토끼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왜 일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정확하게는 과학에서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했다의 의미와 과학에서의 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한번 이 차이를 알아봅시다. 자, 먼저 과학에서의 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과학에서의 일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토끼도 열심히 지금 상자를 밀고 있죠. 자, 이때 과학에서의 일을 하려면 토끼가 이 상자에 힘을 작용해 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힘의 방향인 앞쪽으로, 토끼 기준 앞쪽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면 토끼는 이 상자에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체의 한 일의 양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합니다. W는 F 곱하기 S. 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워크입니다. 워크. 그렇기 때문에 우리 W는 뭐겠어요? 일이겠죠. 워크에 W를 따와서 일을 W라고 표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F 곱하기 S인데 여기서 F는 뭘까요? 맞습니다. 힘이에요. 힘. 폴스의 힘, 그 다음에 S는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W는 F 곱하기 S,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단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줄은 J로 표시를 하고요. 자, 힘의 단위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사과로 유명한 그 사람, 뉴턴입니다. 뉴턴. 그래서 1뉴턴, 2뉴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자, 이동거리의 단위는 주로 사용하는 미터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일의 단위는 줄이죠. 줄은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라는 과학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제임스 프레스콧 줄은 일의 개념을 확립한 과학자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 있죠.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되면 일을 한 것이니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점은 사실 같은 방향으로 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방향으로, 즉 힘의 방향으로만 이동했을 때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으니 일이 0인 경우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면 물체의 일을 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럼 일이 0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아예 작용하지 않을 때. 두 번째,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때. 세 번째, 아예 이동하지 않아서 이동거리가 없을 때. 요렇게 3가지 경우가 일이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힘이 0인 경우에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빙판 위에서 등속 운동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어?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이는데 힘이 왜 0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등속 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등속 운동은 무엇이냐? 같을 등자예요. 뭐가 같다? 속력이 같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인데요. 자, 그러면 이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지만 왜 힘이 0일까요? 힘은 어떤 물체를 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나 속력이 변해야 하는데요. 등속 운동이라는 말은 물체의 모양도 변하지 않고 속력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등속 운동일 경우에는 힘이 0이지만 이동 거리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 W는 F 곱하기 S,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힘이 0이 되어 버리니 이동 거리가 암만 더 크더라도 이동 거리가 엄청나게 크더라도 0을 곱해서 결국 이대양도 0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힘이 0인 경우, 즉 등속 운동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경우는 1이 0이겠죠. 자, 다음으로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방이나 상자를 들고 걸어 다니는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왜 1이 0일까요? 그쵸. 우리 상자를 들 때나 가방을 들 때 힘을 어디로 줘요? 보통 위로 주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둘 다 위쪽입니다. 하지만 우리 걸어 다니는 방향은 어때요? 보통 이동 방향이 힘의 방향과 수직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방이나 상자를 들고 걸어 다닐 때 힘의 방향은 위쪽, 이동 방향은 이 토끼의 경우에는 앞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W는 F 곱하기 S,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저 점의 의미가 뭐였죠? 같은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라는 의미였는데 이 힘의 방향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1이 0인 경우가 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동 거리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벽을 힘차게 밀지만 꼼짝도 안 하는 경우가 있겠죠. 힘은 굉장히 세게 주고 있지만 우리 벽을 아무리 세게 밀어도 밀릴까요? 보통은 벽이 밀리지 않죠. 헐크가 아닌 이상 이 벽은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 않게 되면 이동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우리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뭐가 0이 되죠? 이동 거리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동 거리가 0일 때 힘이 암만 커져도 0을 곱하기 때문에 1의 양은 0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1이 0인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것 같으니 조금 더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중력에 대하여 한 일과 중력이 한 일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먼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해야 하니까 중력의 방향 어느 방향이죠? 아래 방향이죠. 우리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중심의 반대 방향, 즉 위로 올릴 때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물체를 들어 올리기 때문에 자, W는 F 곱하기 S,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힘은 뭐가 될까요? 중력만큼의 크기로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인 물체의 무게에다가 이동 방향은 위쪽이기 때문에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하여 한 일 W는 물체의 무게, 중력의 크기인 F, 그 다음에 들어 올린 높이 S가 되겠죠. 반대로 중력이 한 일은 무엇이냐? 중력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력 방향 어디죠? 아래 방향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물체를 떨어뜨리면 중력이 일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W는 Fs,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서 중력이 한 일은 힘 중력 곱하기
이동거리인 떨어진 높이를 곱해주면 중력이 한 일에 대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알아두고 갈게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으니 일과 비슷한 개념인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에너지 하면 뭐가 좀 많이 떠오르나요? '아 저 친구 에너지가 넘치네. 오늘 에너지가 넘치는 날인데?'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과학에서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뜻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볼까요? 자, 물체가 일을 했어요. 그 말은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일을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썼으니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물체에다가 일을 해 주면 그 물체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겠죠. 조금 어려우니까 우리 토끼를 한번 예로 들어 봅시다. 자, 토끼가 상자에다가 일을 해줄 거예요. 상자를 일을 해서 들어 올릴 겁니다. 자, 들어 올렸을 때 토끼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상자에 일을 해줬으니 토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써서, 즉 에너지를 써서 토끼의 에너지는 감소했을 겁니다. 반대로 상자 같은 경우에는 토끼한테 일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 쭉 올라가면서 상자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결국엔 토끼의 에너지를 써서 상자의 에너지를 증가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여태까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무리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 중 일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무거운 상자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 두 번째, 인형을 들고 교실 문까지 직선으로 걸어가는 경우. 세 번째, 책상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책상을 힘을 주어서 미는 경우. 자,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어떤 게 정답일까요? 자, 2 번을 고른 여러분들은 정답입니다. 자, 인형을 들고 교실 문까지 직선으로 걸어가는 경우. 자, 인형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힘을 어디로 주죠? 위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실문까지 직선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수직이 되겠죠. 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같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0인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다음 두 경우. 무거운 상자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경우나 책상 자리를 바꾸기 위해 책상에 힘을 주어서 미는 경우는 힘을 주었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이 0이 아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여태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